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시면은 과학책 코너를 가면은 가보신 적 있죠? 보면은 표지가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과학책은 딱 티가 나죠. 너무 안 이쁘고 촌스럽고 막 그래요. 저 여러 보기가 싫을 정도로. 그래서 제발 표지는 그렇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그래서 사정사정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 써서 저의 연구년 동안의 모습을 담은 이 자세를 넣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심이 안 되셨는지 거의 띠지까지 만들어 제 얼굴까지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저는 진짜 내용으로 승부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외모로 승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생명을 묻다라는 제목은 사실 제가 이렇게 하자고 막 우겼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제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고서 더 좋은 제목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있게 됐어요. 원래 보통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과학책이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의 답하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뭔가 이렇게 줄 것 같은, 이게 뭔지 알려주마 같은 이런 전문가 같은 느낌이 나려면 내가 답해주겠다. 그죠? 근데 저는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답을 내가 어떻게 하나? 뭐 과학책들 보통 보면은 다 어때요? 무조건 내가 쉽게 단번에 이해시켜주는 과학책, 뭐 쉽고 재미있는 뭐 5분 뚝딱 과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그냥 쏙쏙 들어오게 만들어주겠다고 광고하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힘들었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생물학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풍조가 있지 않나. 물론 책을 잘 팔게 하려면 뭐 그래야 되니까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봤는데, 나도 전문가인데 나는 이렇게 생명을 답해주기가 어렵고,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말해줄 수 있다고 하는가. 도대체 같은 주제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을 기계라고 봅니다. 살아있는 기계. 기계는 각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부품의 기능을 알면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쉬워 보일 수가 있고, 또 살아있는 기계라고 보는 이 기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많은 과학자들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좀 모르겠어요. 이게 우연히 생겨났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아는가?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인 결론일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 저는 회의를 느꼈습니다. 뭔가 다른 대안이 없든가 다르게 설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퉁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연히 생겼는지 안 생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과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감수성이 예민한 저와 잘 나가는 똑똑한 과학자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간극을 좀 좁히는 그런 것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하지 않고 계속 묻고 묻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묻기만 하고 답을 안 주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제일 풀기 싫어하는 문제집이 뭔지 아세요? 네, 엄마가 답안지를 뜯어가는 문제집. 엄마가 답안지를 뜯어가서 못 보게 하는 순간 풀기가 싫어집니다. 답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아예 안 줄 수는 없고,
저는 답하기에는 너무 초보자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뿐만 아니라 뭐 철학자들, 예술가, 또 사상가, 소설가들을 다 소환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렀죠. 근데 과학 얘기를 하는데 왜 과학자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을 더 소환했을까? 거기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연구가 과학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과학자가 과학책 쓰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내가 아는 것도 많이 나오고 신화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너무 좋았다 하지만 이제 또 안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과학자가 왜 그러냐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균형 잡힌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전횡, 횡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과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책을 이렇게 어쩌다가 목차를 넘겨봤을 때 내가 아는 사람 나왔네? 그러면은 굉장히 호감이 가죠. 갑자기 프랑켄슈타인이 나왔네? 그러면서 반가워한단 말이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낚는다고 하는데 이게 낚아가지고 어떻게든 읽게 만들려면 좀 이런 다양한 접근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식을 취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환한 많은 유명한 분들 30명의 역사상의 위인들이라고 할까요? 제 책이 15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에 이제 두 분씩 누구와 누구가 생각하는 그런 생명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보는 분들이 꽤 있죠? 꽤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 상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근사한 상품이니까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소설가가 4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목차를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소설가 4명의 이름을 찾아내실 수 있을까요? 되게 좋은 선물이 있거든요. 자, 소설가 4명. 다 못 맞추시더라도 제일 많이 맞추신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적뒤적 소리가 괜찮습니다. 커닝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모를 분들은 이제 바로 몰라요. 네. 헉슬리, 메리 셸리, 힐리노스, 그리고 또 한 명은 제가 못 들었나요? 필립 케이딕. 예, 맞습니다. 마스크로 가르쳐서 누군가 했더니 아는 분이네요. 네, 잠깐 앞으로 나와줄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이 책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지난달에 포르투갈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 이제 J.K. 롤링이 해리포터 제작할 때 영감을 얻었다는 레드 서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살만 루시디가 쓴 한밤의 아이들 책,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제가 샀는데 굉장히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너무 멋있게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정님 반갑습니다. 아까운 마음도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2개 사오는 건데. 네, 세계 소설가도 4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각 분야에서 생명에 대해서 나름의 식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다 소환을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들이 아주 훌륭한 말씀을 다 한 거를 다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나름대로 쓰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의 말도 그대로
믿지 말라. Take nobody's word for it 이라고 하는 아시죠? 런던 원민학회의 아주 오래된 모토이기도 합니다. 퀴즈를 하나 더 낼까요? 이 누구의 말도 그대로 믿지 말라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원문은 무엇일까요? 책을 안 읽고 오신 분들은 우리 현지 안 읽었구나. 네. 눌리우스 인 베르바. 네, 정답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나와주시죠. 네, 지금 애장품 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신이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이 책은요, 제가 리스본에서 혹시 페르난도 페소아 같은 불안의 책, 이 포르투갈 언어예요. 그래서 소중한데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책에 썼던 것들을 좀 더 기억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튼 그 누구의 말도 그대로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한 말도 믿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답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가장 근사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